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집합과 명제 대단원 평가하기 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에 집합인 것을 골라라. 자, 집합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들의 모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1번 노래를 잘 부른다, 뭐 맛있는 음식, 성능이 우수하다, 뭐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모호한 기준으로는 이제 집합을 구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의 모임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3번이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조건지시법으로 A가 나타나져 있죠.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21의 약수이기 때문에 1, 3, 7, 21 이렇게 원소 4개가 있겠습니다. 자,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6은 A의 원소가 아니고요. 자, 3, 5, 7은 A의 부분집합이냐? 근데 5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 자, 37이 A의 원소냐라고 했는데 원소가 아니라 부분집합 기호가 들어가야 맞겠죠. 3번도 아니고. 자, 21 원소 하나로 만든 부분집합은 네, A의 부분집합이 맞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A는 137이 아니라 137, 21이고요. 다음 3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또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 이 사이에 들어가는 집합 X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둘 다 조건지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원소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보면 x-2, x-5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해가 2 그리고 5 이렇게 되겠죠. 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11 이하의 소수이기 때문에 2, 3, 5, 7, 11 이렇게 5개가 B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X라는 집합은 A를 포함해야 합니다. 즉 따라서 A가 X를 포함한다라는 것은 지금 X가 2와 5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도 갖고 있어야 하고요. 5도 원소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게다가 B의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용해서 X의 개수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전체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일 겁니다. 그렇죠? 원소가 5개니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총 2의 5개가 2의 5제곱이 집합 B의 부분집합일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2랑 5는 반드시 원소로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2랑 5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 원소가 포함이 될 수 있고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은 그 선택권을 가진 원소는 3개뿐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 7, 11에 대해서 이제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각각 2가지씩, 즉 2의 5제곱에서 5개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2랑 5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까 포함되어야 하는 원소 2개를 빼서 2의 세제곱, 즉 x의 개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서로 같다라는 것은 원소가 모두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집합 B에는 1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4를 제외한 A의 원소 A제곱이 1이 되어야겠죠. 자, 근데 AB는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집합 A는 1,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B도 집합 1, 4여야 하니까 나머지 B제곱 더하기 3B가 4여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B에 대한 2차 방정식 한번 풀어보시면 B 플러스 4,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즉 따라서 B는 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집합 A와 서로소인 집합. 자, 서로소라는 것은 네, 공유하고 있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합집합이 이제 1, 3, 6, 9, 12, 15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A랑 B랑 이렇게 지금 동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A에는 1, 6, 12가 원소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A 합집합 B에는 지금 1, 6, 12는 A에서 들어갔고요. 나머지 3, 9, 15가 집합 B에 들어가야겠네요. 따라서 집합 B는 3, 9,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 자연수고요. 자,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랑 B를 합집합하면 홀수. 자, 원소 나열로 해보면 1, 3, 5, 7,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 10의 약수라고 합니다. 즉 1, 2, 50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 B, C가 각각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 집합은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A 합집합 B는
지금 13579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C는 1250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소는 1 있고요. 그 다음에 5도 있네요. 네, 1하고 5가 되겠습니다. 즉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1 더하기 5, 6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전체 집합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소의 개수에 대한 조건이 만족할 때 B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물론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적는 게 아니라 원소를 적어야 합니다. 자, 근데 원소의 개수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개수를 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자, 그러면 A 차집합 B,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 총 8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만큼의 8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하고요. 교집합에는 5개의 원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 요 합집합 전체에는 지금 25개의 원소가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 빗금친 B차집합 A에는 25에서 8과 5를 모두 뺀 12개가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B차집합 A. 따라서 정답은 12가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8번도 역시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A에는 28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하고요. 자, B는 37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집합 같은 경우가 조금 좀 특이한데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해서 원소 개수를 셉니다. 근데 어차피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서로소죠. 서로소. 즉 따라서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두 개 더한 것이 35개라는 뜻입니다. 이 두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가 총 35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압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두 개를 더해보면 65개라는 소리인데요. 자, 이 중에는 당연히 A와 B의 공통 원소를 중복으로 센 것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정확하게 A 차집합끼리 합집합한 것이 바로 35개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 근데 이 65개라는 것은 그러면 이 35개에다가 정확하게 그 차이가 몇 만큼이냐? 좀 정확하게 지금 세지 않은 부분은 바로 여기 교집합 부분. 교집합이 2번 덜 세졌죠.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의 2배가 이제 35랑 더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로부터 교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5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하고 중복으로 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면 되겠죠. 즉 따라서 28 더하기 37 빼기 15를 계산해 보면 정답은 5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하는 것이 여기 한 번 더하고 여기를 한 번 더하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35개를 한 번은 더하고 지금 여기 중복된 교집합이 2번 세졌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9번입니다. 전체 집합 두 부분 집합,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네, 같은 집합을 연산을 해봐라 라는 게 문제겠죠. 자, 먼저 A 차집합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여집합을 좀 풀어주면 A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역시 여기서는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교집합을 연산해 주겠습니다. 그럼 A 교집합이 다음과 같이 분배가 되고요. 자, 앞쪽에 A 교집합 A의 여집합, 어떤 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렇죠? 즉 따라서 공집합과 A 교집합 B의 합집합은 네, 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입니다. 세 부분집합에 대해서 네, 이게 성립을 할 때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A 교집합 B라는 집합과 B차 집합 C라는 집합이 합쳤는데도 공집합이 나왔어요. 자,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을 합집합을 했는데도
공집합이 나왔다라는 소리는 애초에 둘 다 공집합이었겠죠. 그렇죠? 원소가 하나도 없었겠죠. 둘 다. 즉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사실과 B2차 집합 C가 공집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A 교집합 B라는 것은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서로소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지금 1번에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B차 집합 C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B에 있던 거를 이제 B에는 속하나 C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B가 C에 모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포함 관계에서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거꾸로 C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더 작은 집합을 이제 뒤집어 보면 더 큰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방금 봤듯이 있고요. 지금 5번 여기 있었고요. 다음 2번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가느냐 생각을 해보죠.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지금 A랑 B랑 서로 소래요.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소가 되면 B의 여집합이 이제 다음과 같이 A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네, 2번은 맞고요. 다음 거꾸로 B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얘도 역시 같은 논리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이 생각해보면 A의 여집합을 빗금을 쳐보면 A의 여집합은 이쪽에 들어가는데 얘도 역시 B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B가 C에 포함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C에서 B를 뺀 여기가 항상 공집합이냐? 공집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역시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죠.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을 하더라. 자, 문제를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소의 개수를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요. 자, 지금 교집합에는 1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교집합에. 자, 그 다음에 여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죠. 즉 따라서 합집합의 바깥쪽입니다. 즉 빗금을 쳐보면 이 바깥쪽이죠. 바깥쪽. 이 바깥쪽에 지금 7개가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NA와 NB를 더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합집합의 여집합이 7개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25개였는데 합집합이 아닌 것이 7개니까 빼보면 18개가 합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을 한번 뺀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자, 근데 지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라는 걸 알고 있으니 자, 따라서 NA 더하기 NB는 2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8이겠죠. 자, 12번입니다. 자, 진리집합에 대한 문제네요.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니까요.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맞습니다. 그쵸? not P라는 건 P를 부정한 명제니까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맞고요. 자, 2번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자, P면 Q이다가 참이면 자,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방금 봤듯이 P가 Q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것이 조건으로 치면 자, P면 Q이다가 진리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P가 Q에 포함된다죠. 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사실 집합으로 치면 not Q면 not P입니다. 즉 대우명제이죠. 대우명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니까 이 집합, 진리집합의 관점에서 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P가 공집합이 아니다. 자, P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것은 애초에 이 라지 P라는 진리집합은 조건 P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런 원소를 모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는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어떤 X에 대해서 P를 만족한다.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P를 만족하는 X가 어떤 X 하나라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자, 4번입니다. Q가 P에 포함되면 명제 P면 Q는 참이다.
자, 반대로 됐죠? P이면 Q이다가 참이가 아니라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도 보겠습니다. 자,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P의 여집합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즉 P를 만족시키지 않는 어떤 X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인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가 맞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X에 대해서 납P이다는 참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요. P를 만족시키지 않는 어떤 X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명제 중에서 문제를 잘 읽어야겠죠. 역이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역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번부터 x제곱 빼기 y제곱이 0이면 x랑 마이너스 y랑 같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다라는 것은 x랑 y랑 같을 수도 있고 또는 x랑 마이너스 y랑 같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네, x랑 항상 마이너스 y랑 같은 것이 아니라 x랑 y랑 같을 수도 있으니까 역이 참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의 역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절대값 x가 x래요. 자, 절대값이 그냥 풀렸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라는 말은 x가 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 뭐라 나와 있냐? 0 이상이면 그러니까 0 초과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0 이상이면은 0 초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이상이면 0 초과이다. 이게 참인 명제일까요? 참인 명제가 아닐 수 있겠죠. 자, 왜냐면 x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x가 0이면 0 이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0은 0 초과가 안 되죠. 네, 그래서 0 이상이라고 해서 0 초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2번도 여기 참이 되지 않습니다. 등모가 빠진 거죠. 자, 3번입니다. 네,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x가 y보다 항상 크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역시 이것도 참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자, 제곱한 게 크다고 해서 원래 수가 더 크냐?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x에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를 넣어보고요. y는 뭐 한 1쯤 넣어볼까요? 자, 그럼 x제곱은 16이고 y제곱은 1이에요. 분명 x제곱이 큽니다. 즉, 역의 가정을 만족을 시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x가 더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가 만약에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더한 것이 양수라고 해서 둘 다 반드시 양수여야 하냐? 역시 이것도 참이 되지 않겠죠. 왜냐? x가 예를 들어 4고 y가 뭐 마이너스 1이면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쪽이 양수라면 더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역을 만들어 보면 실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건 당연히 둘 다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0이 되면 네, x, y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역이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자, P이면 낫Q이다의 역이 참이라고 합니다. 자, P이면 낫Q이다의 역은 낫Q이면 P이다입니다. 자, 이것이 참이면 이 명제가 참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우 명제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대우 명제 적어보면 낫P이면 Q이다. 이 명제도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참인 걸 골라라 라고 했으니 보기에 낫Q이면 P이다가 없죠. 네, 그래서 대우 명제를 노리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낫P이면 Q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한번 판별해 보라고 합니다. 자, 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A교집합 C가 B교집합 C에 들어가면 얘 E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대우 명제 같은 경우는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서 부정해야겠죠. 자, 그러면 A가 A교집합 C가 B교집합 C에 포함되지 않으면 얘이면 A가 B에 들어가지 않는다입니다. A다. 자, 그럼 역부터 참거짓을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자, A교집합 C가 B교집합 C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A가 B에 항상 들어가야 할까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예시를 살펴보면서 참거짓을 따져봐야 될 텐데요. 거짓이라면 우리가 발례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편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들어가는데 A가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A가 B에는 들어가지 않는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인데
A 교집합 C와 B 교집합 C. 예를 들어서 얘도 C가 되고 얘도 C가 되면 C는 C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A 교집합 C도 A가 되고 B 교집합 C도 C가 되도록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A 교집합 B 안에 이렇게 C가 쏙 들어가면 A 교집합 C도 C가 되고 B 교집합 C도 C가 되죠. 자, 하지만 네, A가 B에는 들어가지 않는 발레가 되겠습니다. 즉 따라서 역은 거짓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대우명제 참거짓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대우명제 참거짓을 따지려고 봤는데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밝히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우명제의 참거짓을 따지지 않고 대우명제는 원래 명제의 참거짓과 그 진리값이 같겠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그냥 대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B에 들어가면 얘이면 C를 교집합하더라도 여전히 포함관계가 유지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A가 B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C에 있는 어떤 원소가 있다, X라는 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X가 예를 들어 A 교집합 C에 들어간다면 이 말은 X가 A에도 들어가고 C에도 동시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X가 A에 들어가는 순간 A는 B에 들어가니까 역시 B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즉 따라서 X는 B에도 들어가고 C에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즉 따라서 B 교집합 C에도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두 조건을 PQ라고 했을 때 참인 명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부터 보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판별식 계산해 보면요.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네요. 얘가 0 이상이 되면 실근을 갖습니다. 자, 근데 Q는 특이하게 똑같이 A제곱 마이너스 4B가 좌변인 것은 똑같은데 얘가 0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B가 0 이상이다. 얘가 P고요. 자, Q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요. 자, 그러면 이 서로의 이제 조건이 만족하는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어떤 수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B가 지금 정확히 몇인지는 알 수 없으니 어떤 0 이상이면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0보다 크면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관계를 따져보면 되겠죠. 자, 먼저 0 이상이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0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 얘가 0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0이라는 수는 0 이상이다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0은 0 초과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쪽 방향은 안 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0보다 크면 반드시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따라서 이쪽 방향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참인 명제는 Q이면 P이다가 참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대우 명제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되겠죠. 따라서 참인 보기 중에서 참인 명제는 Q이면 P이다. 그리고 그것의 대우 명제인 not P이면 not Q이다.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에 대한 2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이 나와 있네요. 자, P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니까, 자, 2차 부등식 풀 때는 우리가 원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내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Q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2 이상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의 이 관계를 파악하는데 가장 편한 것은 수직선이겠죠. 부등식을. 자, 그러면은 P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P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진리집합 P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 Q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2는 여기 있겠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지금 Q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면 지금 Q가 P에 포함되죠. 즉 따라서 Q가 P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즉 따라서 Q이면 P이다는 아마 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의 역은 거짓이다. 지금 역이면 Q이면 P이다인데 Q이면 P이다 지금 참이라고 했죠. 참이고요. 자,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거짓이다. 자, 대우는 거짓이다 라는 말은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우명제는 참거짓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럼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냐? P이면 Q이다. 즉 P가 지금 진리법 Q에 들어가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즉 근데 보다시피 P는 Q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발레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P는 Q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맞고요. 따라서 대우명제도 거짓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근데 다른 보기도 한번 볼게요. Q이면 P이다의 역은 참이다. 자,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근데 방금 밝혔죠. 거짓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거짓이냐? 즉 원래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고 Q이면 P이다는 지금 참이었습니다. 그렇죠? 참이고요. 그 다음에 not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참이냐? 역시 대우 명제 원래 명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not Q이면 P이다가 참이냐? 자, not Q를 표현해 보면은요. not Q는 지금 이렇게 Q가 아닌 쪽이니까 이쪽 방향이 바로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not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Q의 여집합이 과연 P에 들어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다시피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얘도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자, 그러면은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집합,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라지 Q가 라지 P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놓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P교집합 Q는 P냐? 교집합은 더 작은 집합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P 합집합 Q는 역시 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냐? 자, Q에서 P를 빼면 차집합을 연산해보면 남는 게 없죠. 공집합이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 차집합하면 남죠. 남을 수 있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금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5번을 보기를 좀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Q 합집합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냐? 즉 다시 말해서 Q 합집합 P가 전체 집합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근데 P랑 Q를 합쳤다고 해서 전체 집합이 되리라는 보장은 지금 없죠. 그렇죠? 지금 Q가 P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알 뿐 P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세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요.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R이 Q에 포함되네요. 그죠? R이 Q에 포함됩니다. R은 Q에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치면 R이면 Q이다가 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진리집합으로 치면 P가 Q에 포함되냐라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죠. 지금 그림상 항상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1번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Q가 P에 포함되냐라고 묻는 것이죠. Q가 충분 조건이냐라고 묻는 것은 역시 2번도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자, 그러면은 not R이면 P이다가 참이냐라고 묻는 것이고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R의 여집합을 빗금쳐 보면 굉장히 크죠. R이 작다 보니까 이만큼. 그래서 오히려 R의 여집합이 P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반대로 됐죠.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됐다라는 말은 얘가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요. 예, 부분집합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R은 납피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냐? 자, R이 납피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려면 어때야 되느냐? 진리집합으로 쳤을 때는 R과 P의 여집합이 같아야 합니다. 맞죠? 자, 근데 R이 지금 P의 여집합과 같냐? 그렇지 않죠. 부분집합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도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not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즉 not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냐라고 묻는 것이고요. 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라는 것이고 얘는 우리가 자, R이 Q에 포함된다라는 것이랑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죠. 자, 그래서 R이 Q에 포함되냐라고 묻는 것이랑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보다시피 R이 Q의 부집합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되고 충분 조건인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x 더하기 y의 절대값이 x 더하기 y 각각의 절대값을 취한 거랑 더한 거랑 같냐 이건데 어차피 지금 절대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좀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보면은요 x 더하기 y의 제곱이 지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제곱과 같은 것이고요. 자, 근데 절대값의 제곱은 원래 그냥 제곱이랑 같죠. 얘는 지금 그냥 x 더하기 y의 제곱한 거랑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곱을 하면 어차피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같겠죠. 그래서 좌변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절대값 x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y의 제곱 역시 절대값 그냥 풀리고요. 그 다음에 2배의 xy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양변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xy는 절대값 xy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과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무엇이냐? xy가 절대값 xy랑 같다라는 것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xy라는 값이 절대값을 씌운 것과 안 씌운 것이 같다 라는 말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xy가 0 이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보기를 보면 3번 보기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근데 우리는 필요 조건이 안 되는 충분 조건인 것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걸 구하고 싶은 거죠.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xy는 0 이상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즉 이쪽 화살표는 되는데 필요 조건은 아닌 거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xy가 0 이상이다가 만족되는 그런 조건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정답이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같다. 얘가 될까?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같다고 해서 xy 곱하면 0 이상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부호가 다를 수 있으니까 1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xy가 0 이하이다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자, 3번은 필요 충분이라서 안 된다고 했고요. 자, x가 y보다 크면 xy가 반드시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부호가 다르면 곱했을 때 음수가 될 테니까요. 4번도 아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xy가 0이다. 자, 그럼 xy가 0이면 xy는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죠? 자, 근데 반대로 xy가 0 이상이라고 해서 0이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맞죠? 0 초과일 수도 있으니까 반례가 존재합니다. 즉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xy는 0.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학교 학생 대상으로 동아리를 조사했는데 만화창작, 실용음악, 댄스 동아리 이렇게 3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48명입니다.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가입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만화창작과 실용음악 같은 경우는 가입한 학생 수를 알려줬습니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준 것이죠. 자, 그러면은 편의상 만화창작을 A, 실용음악을 B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NA는 24 그리고 NB는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A랑 B를 기준으로 지금 댄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 셋 중에 동아리에 적어도 하나의 48명이 모두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하나 동아리를 가입한 학생을 전체 집합으로 이제 생각을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11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서 A 교집합 B가 11명이다 라는 것이죠. 모두 가입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집합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죠. 만화창작, 지금 만화창작, 실용음악, 참 댄스 동아리에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의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이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지금 만화창작을 가입한 학생이 있고요. 실용음악을 가입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 둘 다 가입한 학생도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는 전체에서 만화창작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실용음악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즉 따라서 이 부분,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집합은 지금 48명이라고 제한을 시켜놨고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 A, B 교집합 원소의 개수 모두 아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있겠죠.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고 교집합 한번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3명이 되겠네요. 즉 따라서 48명에서 43명을 빼면 정답은 5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2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원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리곤 하죠. 자, 근데 0 이상이다라는 것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X축에 걸쳐도 되고요.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X축보다 위쪽에 붕 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죠. 그렇죠. 등호가 있으니까요. 즉 따라서 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a는 0 방정식의 이제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중근을 갖거나 또는 실근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중근을 갖거나 따라서 허근을 가져야겠죠. 0 이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즉 따라서 풀어보면 a는 16 이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6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값은 16이 되겠네요. 정답이 16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양수 AB에 대하여 세 조건이 나와 있고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표현을 해보면 자, 지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R은 또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P면 Q이고 Q면 R이다 이렇게 포함되겠네요. 즉 진리집합으로 치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P부터 차근차근 조건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이 A보다 작다라는 것은 X의 관점에서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Q도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면요. Q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인수분 해보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나오고요. 자, 그러면 Q는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R은 X가 B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미지수 A,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봐야겠는데요. 자, 역시 이런 부등식을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수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에 지금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P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이 가장 큰 형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P 마이너스 루트 A와 루트 A 사이 얘가 진리집합 P고요. 자, 이것이 지금 Q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Q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이게 Q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R이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X는 B보다 작다. B보다 작다가 이렇게 R이 크게 포함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자, 그랬을 때 A, B가 가질 수 있는 좀 범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P가 Q에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루트 A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루트 A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A가 더 크거나 같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네, 마이너스 루트 A랑 마이너스 1이 같아도 되겠죠. 왜냐면은 둘 다 지금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같더라도 지금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것에 모순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그리고 역시 루트 a도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 자, 근데 이 왼쪽 끝을 비교한 이것을 풀어보면 루트 a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즉 따라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동으로 루트 a는 3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 여기 b와 3을 비교해보면 b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얻습니다. 즉 따라서 문제 1번의 정답은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당연히 커야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해봐라. 자, a의 최대값, a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a의 최대값은 1이 되겠고요. b의 최소값은 b는 3 이상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부등식으로 이루어진 조건의 이런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따질 때 좀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자, 절대부등식인 거죠. 양수에서.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좌변에서 우변을 뺐을 때 양수가 되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식을 쭉 정리해서 얘가 0 이상이다 라는 걸 밝히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를 풀어서 a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제곱 이렇게 되고요. 일단 공통인수가 있는 것끼리 한번 좀 묶어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a제곱이 묶이죠. a제곱으로 묶어보면 a-b로 묶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여기랑 여기 b의 제곱으로 묶어보면요. b-a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a-b와 b-a는 부호 차이만 좀 나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것을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a-b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인수 a-b로 묶어지고요. 자, 그럼 남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그러면 a-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즉 따라서 a-b의 제곱,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뭐였냐? 이 식이 0 이상인 것이냐라고 이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앞에 있는 완전 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양수일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a와 b가 둘 다 양수예요. 양수를 두 개 더했으니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다 곱한 값은 양수와 양수를 곱하게 되니까요. 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도 따져줘야겠죠. 자, 등호, 즉 이 값이 언제 0이 되냐라고 묻는 것이죠. 0이 되는 것은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쪽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즉 a-b가 0, 즉 a가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대단원 마무리 문항 24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